그들은 언제나 함께 있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곳이라면 산이든 바다든 모두가 에덴 동산이었고 행복의 낙원이었다. 그들은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어린 시절 형제도 없이 너무 외롭게 자랐던 탓일까? 상욱은 그들 남매와 어울려 생활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욱은 수빈과 함께 무슨 일을 하다가 현식이나 현식이 부모님의 눈에 띄게 되면 무슨 불량한 짓이라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건 수빈 쪽에서 더욱 심했다. 더욱이 별일도 없었는데 괜히 토라져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다든가 며칠이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진 것이다. 어느덧 서로 수치심을 갖는 나이가 된 것일까? 상호가 요즘 쟤 왜 저러니? 전에는 안 하던 짓을 하니 말이야. 하여간에 계집애들 속을 통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혹시 내가 하는 거 뭐 없니? 현식은 상욱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며 너는 뭔가 좀 알고 있지? 하는 표정이다. 야, 임마 너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뭐 그래? 아니야. 혹시 나 모르는 일을 네가 알고 있지 않나 해서. 야, 어떻게 네가 모르는 일을 내가 알 수 있어 임마. 원 별 싱거운 놈 다 보겠네 이거. 상욱은 현식의 말에 시치미를 뚝 댔지만 내심으로는 짚히는 바가 있었다. 그건 현식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누구나 한 번씩은 거쳐야 된다는 사랑의 열병을 앓는 사춘기. 아름다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 시기에 처한 사람이 받는 고통이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아무튼 그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첫째, 공부가 싫어졌고 그토록 왕성하던 식욕도 잃어버렸고 세상만사가 귀찮아져 버린 것이다. 우리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가며 공부를 해야 하는가? 생각은 생각을 낳고 질문은 질문을 낳고 시작도 끝도 없는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파고들다 보면 과연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도대체가 뒤죽박죽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성이 그리워질 때가 많았다. 그 어디에 아름다운 대화라도 나누어줄 상대는 없을까? 막연한 기대감에 무작정 거리를 쏘아다니기도 수십 번.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런 행운은 찾을 수가 없었다. 두터운 겉옷에 가린 여자의 알몸은 대간절 어떻게 생겼을까? 앞가슴이 볼록하게 솟아나와 있는 여학생의 얼굴을 마주대하면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마저 콩콩 뛰었다. 마주대하는 저 여학생의 가슴도 어머니의 가슴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것일까? 머릿속 한편에서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머리를 어지럽혔다. 아마도 상욱은 그때쯤 첫 몽정을 경험한 것 같다. 황홀하기 그지없는 한순간이 지나면 끈적끈적하고 불결한 팬티, 여지없이 낯뜨거운 죄의식이 다가오곤 하였다. 상욱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수빈을 이성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성임이 틀림없었고 예쁜 것도 사실이었지만 몇 년 동안을 더불어 함께 자란 탓인지 신비스럽거나 베일에 쌓인 존재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귀엽고 예쁜 누이 동생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그 무렵 상욱과 현식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S여고 학생들과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같은 학년인 그 여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다니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여학생들과 만나 빵집 아니면 음악 감상실, 주말이면 산과 바다로 정신없이 싸돌아 다녔다.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상욱과 현식이 바로 그 짝이었다. 해야 할 공부는 뒷전이고 여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학교 성적이 바닥을 향하여 곤두박질 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상옥과 현식이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 무렵 드디어 예견되었던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결국 현식의 아버지가 그들을 안방으로 호출한 것이다. 내가 웬만하면 말을 허지 아니려 했는데 너희들 허는 양을 보저하니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한마디 혀였으겄다. 너희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가신 애들이나 만나 히덕거리고 싸돌아다니냐. 너희들한테는 인생 일대의 대사가 코앞에 닥쳐 있는데 그렇게 허송세월을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여. 상호가, 현식아, 뭐시던 다 때가 있는 법이요. 지금 너희들은 죽자 사자 공부만 해야 하는 때라 이 말이시. 그런데 해야 하는 공부는 뒷전에 두고 가신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면 대학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냐. 어디 말 좀 해봐라. 상옥과 현식은 그저 꿀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목을 길게 느려빼고 있었다. 사실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으랴. 어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냐? 아, 할 말이 있으면 혀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그려.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면 용서해야지. 옛말에도 한 번 실수는 병가제 상사라 했는데 어쩌겠냐. 하지만도 이왕 말이 난 것인께 너희들한테 한마디 할 이야기가 있다. 상욱은 어려서 한학을 하였다 하니께 잘할 것이다. 상호가 너 권학문조 자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아무래도 오늘의 정신교육은 길어질 것 같다. 현식의 아버지가 난데없는 권학문조 자훈을 들고 나오며 상옥에게 묻는 것이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 그러야. 그럼 오늘은 상옥에게 한문 공부 한번 배워보자잉. 현식이 너는 건너방에 건너가 수빈이를 불러오너라. 일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풀려가고 있었다. 수빈을 부르러 나가는 현식의 눈초리가 묘하게 찌그러지며 상옥을 흘겨보았다. 속으로 상옥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뻔했다. 새끼, 모르는 척 찌그러져 있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괜히 하는 척 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 아이 참.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가는 현식의 표정을 보니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후 들어오는 수빈이 표정 또한 아닌 밤중에 홍두깨니 하는 떫은 표정이다. 자, 이제 모두 모였으니 상옥군의 권학문주 자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고 이르지 말며 금년에 배우지 않아도 내년이 있다고 이르지 말라. 날과 달은 가도 해는 나와 함께 늦어지지 않으니 슬프다 늙어서 후회한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던가. 소년은 늙기 쉽고 배움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조의 시간이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연못가의 봄풀은 꿈을 깨지 못하나 뜰 앞의 오동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전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권학문조 자언을 다 읊은 상옥이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거의 10여 년 동안 덮어두고 생각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을 새삼스레 기억해내려 하니 진땀이 안 날 수 없었다. 그려 아주 잘했다. 지금까지 상옥이 읊은 권학문조 자언은 훌륭한 성현이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젊을 적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늙어 후회한다 이 말이요. 이 좋은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1분 1초를 헛되게 소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매진하기 바란다. 알겠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은 거의 2시간여의 정신교육을 받고서야 안방에서 물러나와 현식이 방에 모였다. 먼저 현식이 시비를 걸었다. 야, 상우가 너 학교 그만두고 계룡산 들어가면 출세길 열릴 거다. 새끼, 뭐가 불만이냐? 감정 있으면 말해 임마. 시부렁거리지 말고. 그래 임마, 너 잘났어.
뭐가 어째 임마? 뭐 뜰 앞에 오동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전해. 에이 오냐 너 잘났다 임마. 가을 귀뚜라미 소리는 어디 가고 오동잎만 가을 소리를 전하니 임마. 그래 많이 즐기라고 오동잎 소리 이 짜샤. 쓸데없이 아는 척 해가지고 사람 생고생 시키잖아. 현식 오빠 왜 그래? 옳은 말만 하던데. 오빠들 만날 그렇게 농땡이 치다가 한번 되게 혼날 줄 알았다고. 아, 10년 묵은 체증이 확 떨린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다. 오빠, 나가요. 그들 모두가 똑같이 꾸지람을 들었지만 수비는 현식이나 상옥과는 달리 생글거리며 빈정대는 게 이런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이었다. 수비는 상옥과 현식을 놀려주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야, 상호가 아무래도 수빈이 쟤 이상하지 않니? 아무래도 수빈이 농간이 분명한 것 같아. 아니면 저희가 저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잊어버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니까. 사랑이 싹틀 때. 상호과 현식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똑같은 일로 현식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상옥과 현식이 갖은 수단을 다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을 하였는데도 그들이 여학생들과 데이트를 하고 들어온 날이면 어김없이 현식의 아버지가 그들을 호출한다는 점이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이것은 수빈의 농가님에 틀림없었다. 야, 현식아. 우리가 만날 치도곤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니?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수빈이가 의심스럽단 말이야.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아버지께 여쭤볼 수도 없는 일이고 참.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정보원의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수업을 마치고 예의 S여고 여학생들과 정신없이 싸돌아다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옥과 현식이 그날의 즐거웠던 순간들을 누가 엿들을세라 쏘곤대며 키득거리고 있는데 수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흥, 뭐가 그렇게 즐거워 미친놈들 마냥 히덕거리니? 얼굴이 벌겋게 상게된 수빈이 방문을 열어젖히며 냅다 소리를 질렀다. 야, 유수빈,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 미친놈들? 현식이 발끈하여 일어섰다. 그래, 미친놈들이라 했다. 왜? 내가 뭐 말 잘못한 거 있니? 아니, 얘가 오늘 왜 이래? 너 오늘 뭐 먹을 거 먹은 거 아니야? 나 오늘 잘못 먹은 거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하도 한심해서 그런다. 그래? 그래, 뭐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는데? 수빈은 한심하다는 듯이 현식과 상옥을 번갈아 째려보았다. 그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심한지 석두이 너희들이 알긴 하겠니? 야, 수빈이 너 계속 반말로 짓거리는데 말 조심해. 알았어? 반말? 반말 좋아하시네. 겨우 1살 차이에. 상옥과 현식은 너무나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엄동에 물맞은 꼴이 되어 수빈이 하는 양을 멍청이 바라볼 뿐이었다. 너희들이 원체 돌머리라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해주지. 야, 김상옥, 유현식, 너희들 입시가 얼마나 남았니? 앞으로 150일도 안 남았다. 그거 알기나 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 조금 전에 히덕대며 수군덕거리던 소리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들 곧따위로 해서는 대학은 벌써 물 건너간 거야. 그래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니?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여학생 뒷공문이나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분되더라고. 정말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토록 다정하고 이해심많던 수빈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발톱 세운 무서운 암고양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너 정말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놀 거야? 오빠들 이야기 엿듣기나 하고. 오라, 이제 보니까 아버지께 고자질한 게 모두 내가 한 짓이구나. 그렇지? 그래, 모두 내가 고자질했다. 어쩔래? 수빈은 자기 할 말을 다 하자 방문을 부서져라 닫고는 휘겁게 밖으로 나가버렸다. 가히 아나무인이었다. 상옥과 현식은 닥쳤던 개꿀이 되어 서로의 얼굴을 멋쩍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현식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는 상옥이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야, 상옥아.
수빈이가 말이다. 수빈이가 너를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야, 수빈이가 나를? 그러니까 너 말은 수빈이가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야 알 수 없는 일이지. 미친놈? 야, 임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임마. 아니야, 뭔가 냄새가 풍겨. 뭔가 있다고. 옛말에도 있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그렇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는 거잖아. 현식아, 너야말로 뭐 잘못 먹은 거 있냐? 아니면 실성을 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잠이나 자라, 임마. 상옥은 현식이 말에 겉으론 태어난 척 그렇게 내뱉었지만 내심으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을 느끼고 있었다. 상옥이 서울에 처음 상경하여 수빈을 마주했던 순간의 설렘. 어쩌면 상옥은 수빈에게 향한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야, 그런데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냐? 뭐야? 내 얼굴이 빨개졌다고? 입맛 방이 더우니까 그렇지. 새끼 웃기고 있네. 내내 시원하던 방이 뭐 때문에 갑자기 더워지냐 임마. 상옥은 현식과 한참 동안이나 입씨름을 벌이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은 더욱 또렷해져만 갔다. 찬바람이 쌩쌩 도는 것처럼 토라져 있는 수빈이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 수빈이 나를 좋아하고 있단 말인가? 수빈이 나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설마 그럴 리가. 아, 그런데 지금의 나는 수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냥 동생? 귀여운 여동생으로? 정말로 내가 수빈을 이성으로서가 아니고 동생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일까? 상옥은 그런 생각만 하다가 긴 밤을 꼬박 새웠다. 상옥아, 결혼 축하한다. 재우가 임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 결혼을 축하해? 누가 결혼을 하는데? 어라? 이놈 보게? 세상에 제놈 장가가는 것도 모르는 멍청한 신랑이 다 있네. 뭐야? 내가 결혼을? 그것도 오늘? 참,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는데? 너 임마 정말 누구와 결혼하는지도 모르니? 그래 임마,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속 시원히 말 좀 해다오.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는지. 정말 사람 환장하겠네 이거. 웃기지 마라 이 새끼야. 사람 환장하는 거는 내 놈이 아니고 나란 말이야. 야, 너희들 이리 좀 와봐. 상호가 티격태격하던 재욱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대책이 없다는 듯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부른다. 재욱이 친구들을 불러 모으자 여러 명의 친구들이 상옥 주위로 몰려든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주위에 몰려든 친구들이 상옥의 차림새를 보고는 아연 실색한다. 아니 이놈이 정말? 야 임마, 내 꼴이 이게 뭐냐? 깡통만 안 들었지 영롱 없는 거짓말 아냐. 이놈아, 시간 없어.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야, 내가 결혼하는 거 정말이니? 내가 장가가는 게 사실이냐고. 영문을 알 수 없는 상옥이 멍청한 눈빛으로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 임마, 엉뚱한 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옷 갈아입고 식장으로 가라고. 이거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네. 야, 너희들 지금 내가 귀신에게 홀리고 있는 거니? 아니면 내 놈들이 미친 거니? 아니, 그래 좋다. 내 놈들 말대로 내가 오늘 결혼을 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분명히 신부가 있어야 할 텐데 나의 신부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얘가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네 이거. 누구긴 누구야 임마. 수빈. 유수빈이 내 마누라가 되는 거지 이놈아.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수빈이라고 했니? 분명히 나의 신부가 수빈이라 했니? 분명히 유수빈이 맞는 거니? 상옥이 그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저편 계단 쪽에서 백설보다 더 하얀 웨딩드레스에 화려하게 그지없는 화관을 곱게 쓴 아름다운 신부가 두 손에는 한아름의 백합을 들고 들러리의 도움을 받으며 상옥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 저토록 아름다운 신부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천상에서 하강한 선녀인들 저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으리라.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다. 상옥은 넋이나가 입을 벌린 채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 아름다운 신부가 가까이 다가오자 상옥의 눈이 튀어나오며 입이 하마처럼 벌어진다. 아니 수빈이 아니야? 신부 차림의 수빈이 그의 앞에 섰을 때는 상옥은 이미 넋을 잃은 다음이었다. 아니 상옥 오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옷차림은 그게 뭐고요? 수빈아, 네가 정말 수빈이니? 너 정말 예쁘다. 그래요. 정말 수빈이에요. 싱거운 소리 그만하시고 어서 준비하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상욱은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자신의 얼굴을 꼬집어 보며 이게 꿈이라면 깨지 말아다오 라고 중얼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어서 예복 챙겨 입으시고 예식장으로 오세요. 그렇지만 당장 어디 가서 예복을 구하니? 그냥 이대로 예식 올리면 안 될까? 순간 예복 챙겨 입으라 재촉하던 수빈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혼자 남은 상욱은 어떻게 하든 예복을 챙겨 입고 예식장으로 가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상욱이 입을 수 있는 예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정말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던가. 친구들 틈에 끼어있던 재욱이 녀석이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제 딴에는 친구의 결혼식 사회를 본답시고 제법 멋을 낸 것이었다. 상옥은 친구이자 처남이 된 현식을 불러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재욱이의 턱시도를 벗겨 입기로 했다. 야, 사회자, 나 좀 보자. 상옥과 현식은 재욱을 불러 신랑 대기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시간 없는데. 현식이 다짜고짜 재욱을 대기실 의자에 쓰러뜨리고 상의에서부터 양말까지 모두 벗겨 상욱에게 던져주며 빨리 입으라 지적을 한다. 상욱은 현식이 던져준 재욱의 옷을 허겁지겁 주워 입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영문도 모른 채 기습을 받아 자신이 입었던 양복과 구두를 모두 빼앗기고 대신 상욱이 허술한 의복으로 갈아입은 재욱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 말쑥하던 모습은 강고덥고 마치 털 빠진 수탉골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욱의 친구들이 배꼽이 빠져라 웃는다. 어휴, 좌우지간에 내 동생 수빈이 앞날이 걱정이로구나. 현식의 능청을 뒤로 한 상욱이 서둘러 식장 안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수빈이 아니 신부가 보이지 않는다. 아름다운 신부가 수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상욱이 놀라 둘러보니 그 넓은 식장 안에 하객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상욱은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수빈아! 수빈아! 내 섹시 수빈아! 내 수빈아! 내 섹시 수빈아! 얼씨구 놀고 있네. 야 임마 어서 일어나! 현식은 상욱이 엉덩이를 세차게 걷어찼다. 깜짝 놀란 상욱이 벌떡 일어나 보니 일장 춘몽이다. 비록 꿈속이기는 했지만 수빈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막을 내린 것이 어찌나 섭섭하고 분하고 원통한지. 상욱은 반쯤 죽여놓고 싶은 고약한 심정이 되어 살기 어린 눈초리로 현식을 노려보았다. 임마, 너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전에 없이 매서운 상욱이 표정을 본 현식이 움찔하여 상욱이 눈초리를 피하려 했다. 아,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느냐고 했냐? 그래, 내 놈 학교 늦을까봐 깨워줬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아침부터 왜 시비야? 야, 이 친구야. 학교고 나발이고 너 나하고 전생에서부터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거야? 이 자식, 아직도 잠이 덜 깬 거야? 아니면 실성한 거야? 그래 임마, 잠도 덜 깨고 실성했다. 그러니까 미친놈 맛 좀 볼래? 상욱이 몸을 날려 현식의 옆구리를 힘껏 발로 찼다. 무방비 상태로 돌아앉아 책가방을 꾸리고 있던 현식이 어이쿠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방바닥에 나뒹굴며 엄살을 떨었다. 아이쿠 나 죽네. 아 촌놈 귀여워하다가 서울놈 맞아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서울놈 좋아하고 있네. 야 임마 서울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순 깡촌놈이 수돗물 며칠 먼저 먹었다고 서울놈이냐? 야 임마 근본을 챙겨 임마 근본을. 금세 죽을 듯이 엄살을 떨어대던 현식이 벌떡 일어나며 상욱에게 따지고 들었다. 그래 좋다. 촌놈이고 서울놈이고는 나중에 따지고 내 놈이 심통 부리는 이유부터는 알자. 그래 대체 무엇이 못마땅해서 아침부터 심통을 부리는 거니? 그 이유는 알자. 말 시키지 마라 임마. 아 생각하면 너를 끽 죽이고 싶으니까. 상욱은 현식에게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 행복하고 황홀했던 순간의 이야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아쉬웠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닌 꿈속의 신부 오빠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현식은 상욱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엉뚱한 사설을 늘어놓았다. 상욱아, 그래도 난 앞으로 내 놈을 매제로 삼아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젠 다 글러먹었다. 잔뜩 찌푸리고 있던 상욱이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뭐라고라? 야, 현식아, 그것이 참말이다냐? 현식아, 그 말 다시 한번 해볼 수 없냐? 그려 임마. 어제까지는 그려볼까 했는데 이젠 날쌘 일이니까 그리 알거라. 어따매 형님도 형님이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면 진작에 저한테 귀띔이라도 혀주셨으면 오늘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어. 내가 잘못했다 형님. 아니 뭐시라고야? 잘못했다 형님? 아니 지가 이가 빠져 말이 혼나왔어. 잘못했구만이라. 지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한 번만 봐주이소. 저 형님. 이 새끼는 급하면 형님이래. 이제 와서 네가 아무리 아부해도 소용없어 임마. 사공 물 건너갔으니까 없었던 일로 해두자. 잉? 어찌하든 현식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쓰던 상옥은 여의치 않자 현식을 째려보았지만 말투는 아주 상냥했다. 형님 정말 그럴 거요? 형님 사나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새끼줄이라도 자르고 칼집에 꽂아야지. 그만 일로 삐지고 그러면 사나이가 아니잖아 임마. 이놈이 이제는 공갈에 협박까지 하네. 이놈아 내 놈도 생각해봐라. 내 놈 같으면 앞으로 손이 처남될 분을 이렇게 헌짓할 듯 복중에 개패듯하는 불안당 같은 놈을 매제 삼겠냐? 만약 그런 놈이 있다면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한동안 장난질을 치며 노닥거리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수빈이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먼저 마신다더니 그 말이 이런 때 하는 말이군 그래. 오라버님들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가는 헛소리 그만들 하시고 냉수를 양치질하고 등교 준비를 하시지 그래. 시간 붙들어 매놓은 거 아니니까. 상옥과 현식은 유구무원 머쓱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바보처럼 희죽거릴 뿐이었다. 사실인즉 지금까지 두 사람의 설전은 공연불이 되고 만 것이다. 수빈아, 잠깐 방으로 들어와 봐라. 할 말이 있으니까. 내가 냄새나는 호라비 방에 왜 들어가?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밖으로 나오시지. 뭐야 호라비? 너 정말 말 다 했냐? 호라비라니. 너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는 거다. 너 지금 우리에게 한 말이 무슨 죄에 속하는지 알고 나는 소리냐? 너 지금 명예훼손죄, 총각모독죄, 유언비어 날조죄를 범하고 있는 거다. 뭐 신성한 수총각 보고 호랍이라니. 혼나기 전에 정식으로 사과해라. 현식과 상옥, 수빈의 설전은 현식 어머니의 핀잔을 들은 다음에야 끝이 났다. 이 아들이 지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겨. 빨리 주워먹고 학교 가야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등교하려는 그들에게 현식의 아버지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지 당부하였다. 얘들아, 학교 봐거든 곧장 집으로 돌아와 공부하거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수선하고 학교 근처의 껄렁패들도 극성을 부린다면서. 그러니 내 말 명심해야 한다. 알겠자? 현식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한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의미 있게 웃었다. 너희들 대답하는 거 연습했냐? 그들은 집을 나왔다. 수빈이 몇 걸음 앞서 걸었다. 그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와는 다른 모양새였다. 전에는 언제나 수빈을 사이에 두고 상옥과 현식이 보디가드처럼 나란히 걸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그 다정하던 대우가 깨어져 버린 것이다. 수빈이 의식적으로 그들 가운데 서서 걷기를 기피한 때문이었다. 그래서 상옥과 현식은 수빈이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상옥은 수빈이 뒤를 따라가며 생각에 잠겼다. 간밤에 꾸었던 꿈이 생각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단정한 수빈의 뒷모습은 가슴을 더욱 방망이질치게 만들고 있었다. 유난히 깨끗해 보이는 감색 학생복의 새하얀 칼라, 양쪽으로 곱게 따내린 까만 머릿결, 적당히 부푼 가슴, 잘록한 허리, 그 밑으로 쭉 뻗어내려 늘씬한 각선미. 그때였다. 야, 상호가, 너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현식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현식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상욱은 현식과 함께 길을 건너 버스를 타야 하는데 무심결에 수빈의 꽁무니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상욱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꿈속에 나타나는 수빈 때문에 자주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어릴 적 소꿉친구로, 다정한 연인 사이로, 때로는 부부로, 철천지 원수로 수빈은 상욱이 온 밤을 헤집어 놓곤 했다. 아침만 되면 눈앞에 별이 보이는 어지럼 증세까지 보였다. 식욕도 없었고 공부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걸핏하면 짜증만 나고 세상만사가 모두 귀찮아졌다. 어쩌다 수빈과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이면 숨이 턱턱 막혀오고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붉어져 그대로 돌아서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다 보니 상욱과 수빈의 사이는 알게 모르게 거리감이 생겼다. 그것은 수빈 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의식적으로 상욱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 하고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금세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 하더니 상욱이 그런 꼴이었다. 수빈에게 분명한 용무가 있었는데도 막상 마주대하면 무슨 볼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쩔쩔매는 바람에 상욱은 미칠 지경이었다. 이러한 상욱의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식은 약을 살살 올리곤 했다. 상욱아, 너 누구 짝사랑하고 있냐? 누구야? 그 상대가? 누구냐고 묻고 있잖아. 하나밖에 없는 내 아우의 가슴을 태우는 클레오파트라가 도대체 누구냐고. 상욱은 내심 찔끔했다. 이것이 정말 짝사랑일까? 정말 수빈을 짝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 지독한 혈병을 언제까지 치러내야 한단 말인가? 상욱은 분명히 큰 혈병에 걸려 있었다. 가슴 울렁증, 답답증. 상욱이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겪는 병이었다. 아,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발병하는 사랑의 열병이요. 추락, 그리고 생사의 기로. 그것은 차라리 혹독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았다. 그 홍역과도 같은 열병 때문에 남몰래 가슴을 태우던 상욱에게 어느 날 현식이 등산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상욱은 머리도 식히고 가슴에 쌓여있는 응어리도 풀 겸해서 현식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상욱과 현식 외에 석주, 준기, 우헌 등 5명이 함께 가기로 되었다. 일요일 아침 친구들과 합류하기 위해 상욱과 현식은 등산 배낭을 둘러매고 대문을 나섰다. 대문 밖에는 뜻밖에도 수빈이 버티고 서 있었다. 놀랍게도 수빈 역시 원색의 날씬한 등산복 차림에 어느 틈에 꾸렸는지 선글라스에 배낭까지 메고 그들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 상욱과 현식은 어이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한 번도 수빈에게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현식이 수빈에게 물었다. 너도 등산 가? 척 보면 모르겠어? 그래, 누가 어디로 가는데? 왜? 내가 어디로 가든 오빠가 무슨 상관인데? 수빈은 어딘가 뿔 돋은 말투로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수빈아, 내가 너한테 무엇이 되니? 그야 가족 구성상 오라버님 되시지. 그래 좋다. 가족적이든 구성학적이든 그딴 건 아무래도 좋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동생임이 분명할 텐데 오늘 너의 스케줄을 나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너의 생각은 어떠니? 오빠, 무슨 사설이 그리 길어. 좀 간단간단히 말하라고. 이 바쁜 시간에 좌우지간 서론 빼고 본론만 말할게. 난 분명히 아빠 엄마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허락을 받은 몸이니까 오늘 일에 대하여 신경 끊으셔. 현식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자기가 오빠라고 한껏 폼을 잡고 거드름을 피웠는데 이미 윗전에서 허락을 받아다니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마당에 수빈이 제 오빠를 놀리듯 생글거리며 한마디 거들었다.
오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너 정말 아버지께 허락을 받았다 이거지? 그래, 못 믿겠으면 들어가 여쭤보셔. 아이고, 끓는다 끓어. 그들의 입씨름을 지켜보고 있던 상옥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그로서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었고,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가능하면 수빈이 일행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서 있었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수빈에게서 어떤 정보를 캐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선 현식이 상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상옥아, 저 고집불통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난 이제 두 손 들었으니 내가 좀 알아보거라.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만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난 관심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순순히 나 누구누구와 어디로 간다라고 말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우리 갈 길이나 가자고.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냐? 나쁜 자식. 정말 세상에 믿을 놈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내 놈만은 믿으려 했는데. 야 임마, 믿고 안 믿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빈이의 태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내가 나선다 해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식 문자 쓰고 있네. 야 임마, 동행자가 누구이며 행선지가 어딘지만 알면 되는 것을 가지고 태도는 뭐고 판단은 뭐 말라비뚤어진 거야 임마.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빙빙 돌리냐?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한번 알아보마. 하지만 이건 내 예감인데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 상옥은 어슬렁어슬렁 수빈이 곁으로 다가가 수빈의 눈치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래도 일행과 행선지를 쉽게 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일단은 시도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수빈아, 너 정말로 오늘의 스케줄을 공개할 수 없는 거니? 내게만이라도 살짝 귀뜸해주라. 웃기시네 정말. 상호가 속 보인다 입 다물어라. 뭐? 상호가 속 보인다 입 다물어라? 얘가 이제 보니 아주 막간에 그랴. 왜? 내가 반말 좀 하면 안 되는 거니? 겨우 1살 차이 말이야. 그래 좋아. 정 내 행선지를 알고 싶다면 말해주지. 대신 너희들 일행이 누구누구이며 행선지는 어디인지 먼저 물어라. 그러면 나도 말해준다. 수빈은 조건부로 협상하자며 상옥과 현식이 가는 곳을 물었다. 그래 좋아. 우리는 도봉산 백운대다. 너는 어디로 가냐? 도봉산? 이걸 어쩌지? 나도 도봉산으로 가는데. 누구랑? 우리 둘하고 석주 중기 우헌 합이 5이야. 너는 누구하고 가는 거니? 난 6명이서 가는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신원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 얘가 왜 이러나? 이건 계약 위반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슬렁거리지 말고 이실직고해서 광명 찾아라 수빈아. 그렇게 궁금할 것 없어. 이따가 산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상옥은 수빈이 말투와 태도가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았다. 기왕지사 산행은 기정사실이고 보면 무엇 때문에 저토록 뜸을 들이며 동행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래도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상옥과 수빈이 하는 꼴을 말없이 지켜보던 현식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수빈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를 꽥 질렀다. 수빈이, 너 지금 당장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오늘 등산은 없는 것으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현식은 정말로 산행을 포기할 듯이 내려놓았던 배낭을 둘러매고 수빈의 팔을 잡아 끌어 대문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수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는지 현식을 다시 대문 밖으로 밀쳐내며 앙칼지게 말했다. 알았어, 알았다고. 모두 말하면 될 것 아냐. 빨리 말해. 사실대로 며칠서 어디로 가니? 행선지는 이미 밝힌 바 있고 인원은 나를 포함해서 모두 6명이야. 이제 속 시원해? 아니야, 아직 남았어. 너 빼고 5명 이름을 밝혀. 좋아, 까짓 거. 기왕에 털어놓은 거니까 속 시원히 말해줄 테니 잘 들어. 난 한 번 한 말은 절대로 리바이벌하지 않으니까. 얘가 무슨 사설이 이리도 기나 그래? 이름만 대면 될 걸 가지고. 알았어, 이름 댈게. 놀라지 마라, 응? 먼저 나 수빈이.
다음은 유현식, 김상욱, 최준기, 또 유석주. 현식과 상욱은 바보처럼 벌어진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다. 이윽고 현식이 수빈을 노려보더니 뺨이라도 후려칠 기세로 수빈이 팔을 나가치며 말했다. 그럼 결국 우리들을 따라가겠다. 그래, 왜? 불만 있어? 너 정말 도가 지나치다. 어쩜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뒤로 돌아 앞으로 간다. 실시! 안 돼.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빠들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시간 없으니 빨리 가자고요. 수빈은 더 이상 현식을 자극해 보아야 별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내려놓았던 배낭을 둘러매고는 앞장서서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현식도 이제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듯이 상욱을 쳐다보았다. 상욱아, 어쩌면 좋으냐? 저 고집불통을? 현식은 별 수가 없다는 듯 힘없이 배낭을 집어들었다. 할 수 없는 일이지.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누가 말리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상욱은 내심으로 야호 하고 외치고 있었다. 현식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상욱은 정말 좋아 죽겠다였다. 안 그래도 언제 한번 데이트 신청을 해보려던 참이었는데 이건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랴. 게다가 수빈과 단둘만의 산행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오늘은 어부지리로 얻은 행운이니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지. 상욱이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괜히 희죽희죽 웃고 있는 모습을 본 현식이 뭔가 낌새를 챘는지 상욱을 쏘아보며 한마디 던졌다. 야 임마, 김상호. 너 너무 좋아하지 마. 만약 엉뚱한 수작 부리는 낌새가 보이면 죽여놓을 테니까. 알겠냐? 한동안 실랑이를 벌인 상욱 일행이 친구들과 합류하기로 한 장소에 다다랐다. 친구들은 이미 모두 모여 있었다. 상욱과 현식 일행을 발견한 3명의 친구들은 금세 눈이 휘둥그레져서 홍일점인 수빈을 요리조리 살펴보며 부산을 떨었다. 야, 누구냐? 옆에 계신 8등 신미인이. 우와, 마릴린 먼로보다 더 예쁘다. 오, 아름다운 미 여인이시여, 그대는 누구신지요? 소윤과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 몸이 백골이 된다 하여도 여한이 없으리다. 석주는 아예 길바닥에 넙죽 엎드려 너스레를 떨었다. 평소 석주의 미인 우상 심리가 발동한 것이다. 현식은 친구들의 입에 발린 아부에 조금은 우쭐해진 표정이었으나 친구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는지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수빈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야, 너희들 능청 그만 떨고 통성명이라 해라. 얘는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수빈이다. 오늘 예정이 없이 수빈이와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너희들 조심해. 만약 수빈이에게 수작 부르는 놈이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명심하고. 알겠냐? 현식이 소개가 끝난 뒤 일행은 상쾌한 기분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화창한 일요일이어서인지 도봉산행 시내버스는 등산객으로 초만원이었다. 게다가 저마다 큼직한 배낭을 메고 있어서 머리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마음만은 모두 들떠 있었다. 일행은 도봉산 정상 정복 계획을 세웠으나 예정이 없던 수빈이 출연으로 정상 정복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도봉산 중턱에 자리를 잡았다. 이건 순전히 수빈에 대한 배려였다. 그들은 집에서 준비해온 재료로 점심 준비를 시작하였다. 준비해온 쌀과 반찬거리를 꺼내놓으니 수빈이 식사 준비를 하겠다고 나섰다. 수빈아, 참아라. 밖에서는 남자가 하는 것이 우리 집 전통이란다. 석주가 넙죽 엎드리며 너스레를 떠는 바람에 결국 수빈을 제외한 5명의 사내들이 음식을 만드느라 부산을 떨었다. 한참 후 취사반장을 담당한 중기의 식사 준비 완료라는 고함 소리에 모두들 우르르 몰려들어 서로 더 먹으려고 아우성이었다. 아침 식사를 대강 때우고 나온 탓이기도 했지만 산에서의 식사는 역시 천하일미이기 때문이다. 한바탕 밥전쟁을 치른 뒤에 오락시간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수빈이 처음부터 상욱과 현식에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다른 친구들과 짝이 되어 아주 즐겁게 노는 것이었다.
수빈은 매몰차게 상옥을 외면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유인도 해보았지만 전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미꾸라지 빠지듯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를 거듭하면서 상옥의 속을 태우고 있었다. 상옥은 그런 수빈이 밉살스러웠다. 무언가 모를 불안감마저 엄습해왔다. 그러한 상옥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수빈은 친구들과 더욱 정답게 놀고 있었다. 상옥은 그런 수빈 때문에 공연스레 친구들까지 미워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상옥은 속이 상하고 신경질이 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좀 떨어진 바위 위에 걸터앉아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야말로 닥쳤던 개꿀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동안의 신랑의 끝에 수빈과 동행하게 된 것을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던가.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언제부터 녀석들을 알았다고 희낙낙이랑 나쁜 계집애. 잘해보란 말이야. 상옥은 마음속으로 연방 중얼거리고 있었다. 상옥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화가 치밀어 호흡마저 거칠어지는데 누군가가 상옥의 어깨를 툭 쳤다. 짜증스런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니 현식이었다. 상호가 혼자서 무슨 정승이니? 왜 그래? 현식이 상옥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다. 응? 아니야, 아무것도. 머리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잠시 쉬는 거야.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실은 나도 쉬고 싶어 빠져나온 거야. 저놈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 상호가 너 요즘 무슨 고민거리 생긴 거니? 무슨 일이야? 아니야, 고민은 무슨 고민. 그런 거 없어. 아니야, 분명히 요즘 들어 너에게 무슨 말 못할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해. 우린 비록 남남이고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난 너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왠지 남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분명 피와 살을 나눈 형제는 아니라 해도 너와 나는 친형제 이상으로 우정을 쌓았다고 자부한다. 그렇지만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 하지만 상호가 너의 가슴 아래의 이유를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겠니?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보고 그 해결책을 생각해보자. 옛말에 물에 빠진 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 만일 내가 너를 도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마. 상호가 그래도 말할 수 없는 일이니? 현식이 우정어린 말을 듣는 순간 상욱은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무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현식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떤 말로 전해야 할지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 지금의 감정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의 동생과의 일인 것을. 더욱이 지금 얼마나 진실하고 절실하게 수빈을 사랑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병만 앓고 있는데. 상옥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현식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지는 미처 몰랐다. 나만의 일방적인 생각뿐인가 했는데 네 마음도 나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니 정말 기쁘다. 너의 깊은 우정에 깊이 감사한다. 하지만 현식아, 지금 너에게 아무 말도 들려줄 수가 없어. 미안할 뿐이다. 그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언젠가 내 마음이 정리되고 그 어떤 확신이 서면 제일 먼저 너에게 말할게. 현식은 상옥을 안타까운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다. 미련한 놈. 그러나 좋다. 앞으로 너의 의지와 인내심을 보겠다. 지금 너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원래의 네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상옥은 머리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너와의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 현식이 조용히 상옥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가자 상옥아. 가서 마음 풀어버리자. 상옥은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현식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하게 해선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게임을 하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 그들도 상옥과 현식이 빠지고 나니 별로 흥이 없었는지
널찍한 바위 위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잡담을 하고 있었다. 상옥과 현식이 그들 곁으로 다가가자 수빈은 상옥을 한번 흘끗 돌아보고는 이래 모른 척 딴청을 부렸다. 그러는 수빈도 어쩐지 우울해 보였다. 하산을 하는 상옥의 발걸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머릿속의 친구들 틈에서 호호대며 즐거워하는 수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달래보려 해도 부하가 치미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상옥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질투라는 것일까? 질투? 내가 지금 수빈과 어떤 사이인데 질투를 한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수빈의 행동에 심하게 질투를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해한단 말인가? 정녕 내가 수빈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었단 말인가?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지고 가슴마저 답답해진다.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다. 아, 어지럽다. 현기증이 난다고 느끼는 순간 상옥이 몸이 허공에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눈앞에 오색영롱한 수많은 별들이 보였다. 상옥은 가파른 등산로를 이탈하여 깊은 계곡 아래로 허공을 가르며 내리꽂히고 있었다.